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영상은 캐나다에서 렌트 구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영상 파트 2인데요. 혹 파트 1을 안 보고 오셨다면 파트 2 먼저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번째, 주차. 주차는 위치랑도 관련이 있는데요. 내가 차량이 있다 하면 주차가 되는 곳을 고르는 게 필수죠. 이런 경우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좀 더 떨어진 곳에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조용한 곳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. 차량이 없는 경우 지하철역 근처 또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집을 구해야 하다 보면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저층이고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다면 생각보다 버스 소리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주차에 있어서도 여기 디스크립션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여기 주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간혹 주차를 원할 경우에는 매달 얼마가 추가된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. 집이 가격이며 위치, 구조 등이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는데 이런 집이면 벌써 렌트가 나갔어야 할 것 같은 집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괜찮은 집 같은 경우는 보통 리스팅 되자마자 한 3, 4일이면 나가요. 근데 그 집은 이상하게 3주 정도 넘게 리스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리얼터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디스크리션 부분에는 안 적어놨는데 주차는 월 150불 추가, 락커는 사용 원화 시 월 100불 추가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도 컨택해봤을 때 그렇게 추가로 250불이면 25만 원이 월 더 든다는 거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나은 데 가지 하고 당연히 그 집은 뭐 보지도 않겠죠. 네.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몇 개 리얼터에게 보내실 때는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또 반대로 리얼터만 보는 거기에 보면 뭐 매월 1일에 렌트비를 늦지 않게 내면 5% 할인해주는 집도 있었어요. 네, 근데 그 집은 안에 내부가 너무 제가 좀 오래돼서 그냥 패스했었는데 그런 집도 있으니까 꼭 리얼터에게 꼼꼼하게 체크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관리비인데요. 크게 워터, 힛, 하이드로 이렇게 있는데요. 당연히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집이 따로 추가로 낼 게 없으니까 당연히 좋겠죠. 이전 집의 경우 유틸리티가 다 포함이어서 따로 낼 게 없어서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 집의 경우는 워터만 포함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해야 해서 최소 월 100불? 110불 뭐 이 정도, 그러니까 약 10에서 11만 원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. 히팅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고 하이드로의 경우는 월 한 60불, 70불 정도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한 건 16에서 18불 정도. 나머지는 여기까지 전기를 끌어다 주는 딜리버리 피가 그 정도더라고요. 여기 사진 보시면 보이세요? 여기 실제로 사용한 건 이만큼인데 돈을 내야 하는 금액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. 딜리버리 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사실 뭐 전기를 아낀다고 해도 아껴봤자더라고요. 어차피 딜리버리 피가 너무 비싸니까요.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한다면 그 식기세척기를 저녁 7시 이후에 돌립니다. 왜냐면 저녁 7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인가? 좀 더 그게 저렴하다고 해요. 전기비가. 그리고 주말인 경우에는 24시간 주말, 그러니까 토일 24시간 주중보다는 또 저렴하고, 그래서 뭐 세탁기, 뭐 건조기 뭐 이런 거는 주말에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. 어차피 둘이 살다 보니까 빨래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거든요.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겨울이 길잖아요.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북향을 빼고 구하시는 게 좋은데요. 저는 이전 집도 그렇고 지금 집도 북향이에요. 왜냐면 선택권이 없었거든요. 워낙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내부나 위치 약간 구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북향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저는 남편의 그 된 구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 된 구조에 보통 그게 뭐 신발장 쪽, 현관 쪽에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저는 그래도 남편이 재택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일하는데 좀 창문이 있는 데였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. 그래야 좀 이렇게 빛도 들어오고 그래야 조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마침 이 집이 된 옆에 창문이 있고, 그러고 빛이 들어와요. 그러고 이게 따로 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
그 방음 효과도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집으로 한 거여서 선택권이 없었고, 또 캐나다의 북향은 한국의 북향보다 좀 더 어두운 것 같으니까 꼭 여러분들은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집을 구하실 때 북향을 빼고 구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첫 번째 봤던 집을 그냥 할 걸 생각을 해요. 후회를 합니다. 왜냐면 거기는 앞도 초록뷰고 락커도 있었고 유틸리티도 다 포함이었는데 보증금을 4달치 달라고 해서 안 했었거든요. 집주인이 까다로워 보이기도 했고. 근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차피 낼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보증금 그냥 4달치 내고 들어갈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그러면 그냥 3달치를 제가 미리 내는 거고 마지막 한 달치를 내놓는 거라 사실 내야 할 돈을 그냥 좀 일찍 내는 것 뿐이었어요. 근데 이제 집주인이 좀 너무 계속 막 전 세입자가 집을 워낙 깨끗하게 썼다.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이 얘기를 왜 계속하지? 막 이러면서. 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괜찮은 집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보증금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저처럼 아, 돈이 있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돈을 내야 돼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 집이 너무 괜찮아 하시면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증금을 4달치 내시는 게 좀 더 내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. 그러고 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 게 낫잖아요. 안 그러면 계속 후회가 저처럼 남아요. 근데 대신 이 집이 좀 더 넓고 집주인도 나이스하고 뭐 고장났다면 바로바로 고쳐주고 해서 괜찮다 생각하는 중입니다. 특히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. 추가로 간혹 가구가 구비되어 있는 집들도 있어서 나는 캐나다가 처음이고 가구가 있는 집이 좋겠다 하면 여기 검색하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 대학교가 있다 보니 학생을 대상으로 렌트했던 곳들이 있어서 뭐 침대, 책상, 서랍장 등 기본적인 가구들이 구비되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. 이 경우 가구 사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봤던 집들은 그 막 가구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았어요. 이케아에서 다 맞추신 분 같았거든요. 그래서 뭐 매트리스도 있었고 침대 프레임도 이렇게 수납 공간 되는 프레임이었고 뭐 서랍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까진 거 없이 되게 괜찮았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 와서 사시려면 좀 비싸요. 그리고 한국보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이케아가 같은 제품이어도 더 비싼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만약 와서 막 침대 사고 뭐 그런 뭐 프레임 사고 뭐 서랍장 여기 서랍장이 필수예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뭐 서랍장 사고 이것저것 사면 최소 막 한 뭐 200만 원? 막 이렇게 넘게 깨지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좀 아끼시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오늘은 캐나다 콘도 집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